본인이 뚱뚱하다고 생각해요? 네. 비만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도 있죠. 자신감도 그래서 없고. 약을 좀 처방을 하는 거죠. 근데 기분도 안 우리가 보기엔 좋고. 멀쩡한데 멀쩡한데. 본인이 뚱뚱하다 그런다니까. 하지만 스스로가 처방받은 약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자신도 모르게 먹은 약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살을 빼고 또 불필요한 약의 부작용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것. 비만 클리닉이나 전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분들은 자신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비만을 치료하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 체중이지만 팔뚝이나 허벅지가 굵어서 바디라인을 교정하러 가는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물 치료가 비만 치료에 있어서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약물 치료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고 병용 치료의 개념이지 약에만 의존해서는 비만 치료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환자 스스로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서 식이운동요법을 같이 병행을 해야 비만 치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스스로 병원을 찾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십시오. 만약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이나 용도, 부작용 등이 궁금하다면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의 의약품 정보 코너에서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만 클리닉을 찾기 전 혹은 스스로 다이어트에 돌입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스스로가 정말 비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체질량 지수 BMI 계산법은 자신의 체중을 키를 미터로 환산한 값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25.0 이상이면 과체중. 만약 그 미만이면 무리하게 다이어트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지 모를 무리한 다이어트. 그 욕망이 당신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 다이어트 예. 얘기하면은 그 요즘 여성분들 중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죠. 저도 한약도 먹어보고 뭐 무슨 약도 먹어보고 뭐 포도 먹으면 빠진 데서 포도도 먹어보네 별짓 다 했는데 결국 빠지는 건 의지더라고요. 의지를 갖고 밤양 줄이고 운동하고 그거밖에 저도 없어요.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전문가 우리 모 후배가 예. 그 약을 먹으니까 저는 한 달에 10kg을 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나온 그 약이요. 무슨 약인지 그런 약이 있었어요. 예. 그 약이 결국은 식욕을 억제하는 식욕 거였거든. 억제제죠. 그 약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나 우울증이 생겼잖아. 진짜로요. 왜냐하면은 저 약이었는 모양이네요. 그 약을 먹었는데 예. 나는 계속해서 밥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이면은 3명은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대요. 네. 그 세 명이시군요. 그 3명에 낀 거야, 세 내가. 명, 그래서 다행이에요. 이 에어라이스가 너무 맛있는 거야. 에어라이스. 그래서 그 뒤로 공깃밥. 그거로 이 공깃밥을 끊지를 예. 못해가지고 그거로 예. 우울했던 적이 있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165cm면은 55kg면 정상이라고 그러잖아. 165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 아마 넘어가면 그럴 비만 거예요. 되는 거고. 요즘 근데 그 근데 정도로 요즘 예. 여성들은 165면은 있잖아요. 48kg나 47kg은 돼야 날씬하다. 나서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예. 해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멤버가 신지 씨잖아요. 신지 씨죠. 예. 그런 거 있겠다. 통통의 대명사죠. 예. 통통. 보기 좋아요, 근데. 맞아요. 아니 개딱 이었다 하지. 신재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됐다 오늘 보면 이렇게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알겠다. 지켜보잖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은데 예. 다이어트 하면은 그 부작용이 어때요? 한 대 때리고 두 대를 때려요.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져가지고 예민해지는구나. 예민해져가지고. 그래도 종민 씨의 파트너는 예. 이 변 하나 있죠. 변화야? 김신영 씨는 식욕 억제제가 안 먹히는 그 세 분 중에 한 자리 차지하셨고 그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셨는데 그 약을 많이 먹었어요. 예. 근데 약으로 배를 채우다시피 드셨어요. 네. 살 빠진 데 좋다는 약은 다 드셨는데 정작 살은 안 빠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예.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영양실조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굉장히 그럴 수 있어요. 문명 갖다 크게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영 씨는 이렇게 된 상황을 본 상황이잖아요. 과거의 그런 모습을 얼핏 봤을 때 그 충격은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예. 우리 아내가 지금 그 만났을 때부터 50kg 뭐 이래요. 키도 자랑하시네.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열심히해요. 165 정도에 50kg 정도. 딱이십니다. 몰라 좀 더 쪘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장인어른 댁에 갔어요. 근데 장인어른 얼큰하게 술이 취했더라고요. 술이 취해서 어느 날 사진을 하나 딱 내밀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여기서 수정이를 찾아보게. 그 사진에는 거의 럭비 선수 한 6명만 있는 거예요. 그럼 형수님께서는 예, 예. 어떻게 빼신 거예요? 예? 어떻게 운동을 그래, 운동밖에 없어. 운동밖에 없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운동밖에 없습니다. 예. 요요 현상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유엔에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경고를 했죠. 왜냐하면 이 다이어트 약물이 너무 남용이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심각한 거는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무슨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아시는데 그 다음이 저희 나라입니다. 3위요? 3위.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2년이나 2년 반 정도 지난 뒤에는 거의 4배 정도 올랐다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하네요. 살 빼는 약을 지금 진짜 이 심각하게 남용을 하고 세계 3위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그 스스로가 살 빼는 약을 먹은 만큼 뚱뚱하다고 느끼시기 전에 정말 정밀하게 스스로의 몸을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뚱뚱하다 하더라도 약물에 의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해서 또는 식이요법으로 식단을 조절해서 빼시는 게 훨씬 건강하고 훨씬 바람직하게 살을 빼실 수 있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자, 이번 순서는 저희 MC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합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뭐든지 직접 실험한다. 생실험! 야, 오늘 마치 그 파티 현장 같습니다. 예. 이렇게 파티 도구들도 케이크도 있고. 이유가 말이죠. 오늘 생실험은 바로 파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서울소방학교 백남훈 교관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이건 예. 정합시다. 뭐요? 오늘 누구 생일인지. 누구 생일로 할까요? 누구 생일로 할까요? 그 제일 어른이니까 조영기 씨 생일. 예. 내 생일로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초가. 초가 모질라네, 초가. 생일인데 초가 좀 모자랍니다. 다 가져온 건데. 아니, 내가 큰 거로 따지면 4개만 꼽으면 되는데 뭐. 초 개수로 와서는 김종우 씨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예,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예,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누구 파티면 즐겁잖아요, 이렇게 웃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한 점, 어떤 안전사고가 있다는 거죠? 예. 실제로 그 파티 중에 예. 구급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자면은 예. 이 우리가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예. 폭죽 터뜨리면서 소리가 크니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난청이요? 예. 그리고 뭐 우리 넘버원에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지만은 네. 스프레이 같은 거를 뿌릴 때 화기 근처에 갖다 뿌려가지고 오, 촛불에 예. 불이 붙어서 맞아요. 스프레이가 화염방사기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직접 실험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폭죽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그러죠. 예. 사람이 데시벨 없는 쪽을 측정기를 향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사람이 없는 자, 쪽을 향하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쪽으로. 자, 주의해 주세요. 터뜨립니다. 하나, 둘. 야, 이거 막았는데도. 얼마 나왔어요?